네, 이렇게 촬영하면서 네. 가시니까 어떠세요? 처음이잖아요. 저 지금 너무 어색해요. 이제 동부간선도로로 접어들었어요. 이 길은 너무 익숙하고 정겨운 길이에요. 제가 북부 법원의 판사로 근무할 때 항상 출근하던 길이거든요. 여기 오면은 뭔가 추억에 젖어들게 돼요. 아직 판사이실 때랑 완전히 다른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너무 달라요. 정말 너무 다릅니다. 저는 이제 그래도 법원에 16년 있었고 나름 이제 어느 정도는 법률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고 변호사도 비슷한 직업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법률 전문가로서 그냥 조금 역할만 달라지는 거지 비슷한 일일 거다, 비슷한 직업일 거다. 그러니까 나는 나가서도 쉽게 적응하고 잘하겠지 했는데 법률 전문가라는 것만 같습니다. 완전히 다른 직업이에요. 그냥 운동하다가 뭐 요식업에 갑자기 뛰어든 그런 느낌? 전혀 다른 직업에 나이 40이 넘어서 전혀 다른 직업에 뛰어든 거예요. 갑자기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어려운 부분도 있고 재밌는 부분도 있고 열심히 하려고 지금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있던 시절이 언젠가 싶습니다. 2년이 다 됐나요? 그동안 너무 많은 걸 한 것 같아서. 집에 아예 사무 공간을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된 일이신가요? 네, 제가 요새 사무실을 잘 안 나가죠. 예, 변호사가 되고 나서 사실 더 바빠졌어요. 판사도 일이 많았었는데 바쁘면 나갈 때도 있고 주말에는 그래도 쉬고 평일에 야근 많이 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변호사가 되니까 주말에 매일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토요일, 일요일 다 나가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평일에는 당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진짜 일주일에 한 번 잠깐 막 인사하는 수준? 뭐 그렇게 보니까 저도 너무 아이들 보고 싶고 아이들 걱정도 되고 해서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하면서 아예 제 사무 공간을 따로 차렸습니다. 사무실이랑 똑같은 환경을 차려놓고 사실 조금 더 좋게 모니터도 더 큰 걸로 갖다 놓고 하면서 뭐 시스템도 다 이제 연결해 놓고 해서 사무실이랑 똑같이 이제 일을 할 수 있어서 서면 작업은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게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상담이나 아니면 사무실 꼭 나가야 될 일 없으면은 집에서 주로 일을 합니다. 일부러 제 사무실을 유리문으로 해서 아이들 방 문 앞에 나오자마자 딱 보이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방 안에 왔다 갔다 할 때 엄마가 일하는 걸 계속 보는 거예요. 유리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좀 저도 아이들 계속 보게 되고 아이들도 좀 자극이 되지 않을까. 엄마가 계속 일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엄마가 밖에서 맨날 놀고 다니는 건 아니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지 않을까 해서 집에서 이제 그렇게 작업 공간을 만들어 놨고요. 너무 좋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엄마 요새 왜 맨날 집에 있어, 그리고 주말에도 안 나가니까 너무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엄마가 진짜 일을 많이 하는구나, 계속 일하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는 또 이제 밤에 12시까지 일하고 있으니까 큰아들이 와서 엄마 요새 걱정된다, 너무 일만 하더라, 계속 집에서 일만 한다, 좀 쉬어가면서 해라 그러는데 저 눈물 나는 줄 알았어요. 엄마 여행도 좀 갔다 오고 해, 요새 맨날 집에만 있고 계속 일만 하네 이러더라고요. 제가 맨날 집에 없으니까 엄마 너무 집에 안 들어온다고 불만이었던 아이들이 지금은 엄마 진짜 맨날 집에서 일만 한다, 너무 좋은데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게 너무 좋아요. 아이들이랑 함께하는 시간도 많아졌고 아이들이 저에 대한 오해죠. 오해도 풀고 이제 10분 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아요. 가면은 이제 또 다른 감사님 한 분이 더 계세요. 회계법인 대표이시고 회계사이신 왕영호 감사님과 제가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만나 뵙고 얘기 듣고 또 이제 산더미처럼 쌓인 회계 서류를 보러 갑니다. 한 두어 시간 정도 살펴보고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하면은 관계된 분들 이제 모셔놓고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변호사가 돼서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판사는 뭐 겸직금지도 있고 하지만 외부 활동 같은 게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판사 업무밖에는 못하는데 변호사가 되니까 정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 봉사한다는 느낌도 더 가질 수 있고요. 뭐 이런 감사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변협의 상임위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해본 일인데, 그리고 사실 뭐 영리활동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 일할 시간을 더 좀 깎아먹는 그런 활동들이긴 한데 너무 보람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나도 뭔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구나, 일조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내 개인의 일이 아니라 좀 크게 사회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변협 같은 경우는 모든 변호사님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 그런 걸 해볼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을 해볼 수 있는 게. 판사의 법복을 벗으신 이후로 인생의 확장이 시작되신 그런 네. 느낌이에요. 아, 맞아요. 확장이라는 단어가 딱 맞습니다. 저 법원 나와서 변호사 이제 2년 됐잖아요. 나 여태까지 유치원에 살았구나.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은 정말 따뜻하고 단단하고 안온한 온실 속에서, 물론 일은 열심히 했지만 외부 세계와 크게 접촉하지 않고 어려움도 없이, 일은 많고 너무 힘들지만 일만 하면 되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그런 사회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와 보니 진짜 세상을 알았다, 이런 느낌입니다. 이제야 진짜로 세상을 알고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판사님들 들으시면 화내시려나요? 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다른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변호사직으로 전향하는 거를 은근히 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는 들었는데 그 주변 분들도 마찬가지신가요? 네, 옛날이랑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정말 법원이, 제가 초임 판사일 때만 해도 법원이 평생 직장이라는 느낌이었고, 다들 당연히 최대한 오래 법원에 남아있으면서 봉사해야지라는 생각이었는데,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는 좀 서글프기도 해요. 어쨌든 제 친정 같은 곳인데 좋은 분들, 훌륭한 분들이, 비록 저는 나왔지만 훌륭한 분들이 사법부를 더 지켜주셔야 될 텐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변호사로 전직하는 거를 고민은 다 한 번씩 해보시는 것 같아요. 이제 사법농단 사태가 좀 많이 큰 계기가 사실 됐던 것 같고요. 뭐 행정조직에 폐해가 있기는 있었죠. 근데 이제 그때 그거를 개혁하면서 많은 부분 순기능도 조금 상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법부의 어떤 위상이나 판사들의 자존감이나 소명감 같은 것도 좀 많이 떨어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마음 아프게도. 시대의 변화도 있고요. 그 계기로 이제 다들 한 번씩은 고민은 한 번씩 해보시지 않나, 요새는 좀 그런 분위기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이제 젊은 판사님들이 많이 나오시죠. 저분도 나오셨어? 저분은 정말 사법부를 지켜주셔야 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이제 뭐 또 변호사로 나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하면은 그냥 마음이 조금 아파요. 계속 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시고, 새로운 젊은 판사님들, 소신 있는 판사님들이 사법부에 들어와서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법부는 정말 법치주의 최후의 보루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믿어야 되고 그만큼 열심히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무조건적인 불신의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제가 16년 동안 몸담고 있던 법원에서 본 판사님들은 사실 판사들 월급도 얼마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일 더 많이 한다고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니까. 근데 대부분의 판사님들은 정말 몸을 갈아 넣습니다. 정말 소명감 하나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어디 외부 세력이 흔들리고 이러지 않아요. 그게 자기의 정말 자존감이고 자존심입니다. 판사들의 자존심인데, 너무 우리나라가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사법농단 사태 이후로 계속 이제 양쪽으로 너무 많이 이렇게 이념상 갈라져 있고 하다 보니까 판사님들은 정말 자기의 소신대로 판결을 했을 텐데, 그걸 결국은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하면서 너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많이 안타깝습니다. 사법부를 믿지 않으면, 판결 결과를 믿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거든요. 내가 아무리 판결을 받아든들,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아든들 이건 잘못된 판결이야 라고 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이제 사회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좀 걱정입니다. 친정에 대한 애정이 조금 더 크기도 할 거예요, 아마도.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이제 1분 후면 남대문 중학교에 도착합니다. 회계사님은 회계 업무,
어떻게 처리가 제대로 되었나 이런 부분에서 좀 감사를 하신다면 저는 어떤 내용이나 항목 같은 것들 오랜 시간 법조 직역에 있으면서 어떤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사건을 통해서 많이 봤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남대문 중학교에 도착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